1장 빈집의 생일과 새로운 선택. 2023년 5월 김은자 할머니의 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3년 전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는 생일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주름도 깊어지고 백발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그날 오후 장남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도 사왔어요. 고맙다, 민우야. 혼자 케이크 먹기는 처음이네. 엄마, 그래서 말인데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우시죠? 좋은 곳을 하나 알아봤는데요. 민우가 꺼낸 것은 고급 실버타운 브로셔였습니다. 호텔 같은 외관,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까지 갖춘 곳이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곳이래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할 일도 많고. 하지만 민우야, 엄마는 이 집이 좋아. 아빠와 함께 살던 곳인데. 엄마, 그래도 한번 보러만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니까요. 차남 준우와 막내딸 수연도 형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실버타운에 계시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일주일 후 은자 할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실버타운을 견학했습니다. 정말 브로셔에서 본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같은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넓은 복도와 깔끔한 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가 저희 프리미엄 룸입니다. 원룸형이지만 25평 정도 되고요. 간단한 취사도 가능해요. 안내를 해주는 직원은 친절했고 시설도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가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요가 프로그램이 있고 오전에는 원예 수업, 오후에는 독서 모임이나 영화 감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주 2회 물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정말 좋네요. 혼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에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안전해요. 은자 할머니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권했고 혼자 있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입주 신청을 해볼까요? 한 달 후 은자 할머니는 43년간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입주 첫 주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로 시작해서 원예 수업에서는 작은 화분들을 가꿨어요. 독서 모임에서는 오랜만에 책도 읽고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특히 옆방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와는 금세 친해졌어요. 은자 언니, 같이 식당에서 밥 드실래요? 혼자 먹기 그렇잖아요. 그래요, 순자씨. 정말 고마워요. 여기 생각보다 괜찮죠? 저도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적응됐어요. 은자 할머니의 방은 점점 화분들로 가득 찼습니다. 원예 수업에서 기른 토마토, 상추, 허브들이 창가를 가득 메웠어요. 정말 매일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할 일도 있고 함께할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도 안심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적응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 의상 신호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식사의 질이었어요. 순자씨,
오늘 저녁도 반찬이 이상해요. 김치는 쉬어지고 나물도 예전만 못하고. 저도 느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은 영 아니에요. 급식업체가 바뀌었다는 공지는 있었지만 질이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자주 취소됐습니다. 오늘 원예 수업이 취소됐다네요. 강사분이 못 오신다고. 벌써 이번 주에 3번째예요. 이럼 뭐하러 프로그램 한다는 거죠? 직원들의 태도도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친절했던 직원들은 점점 무표정해졌고 입주민들의 요청에도 형식적으로만 응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 서비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층에 사시는 이영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하지만 야간 의료진은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다른 층에서 다른 응급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4층에서 응급 상황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간호사가 와서 이영호 할아버지를 확인했고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24시간 의료진 상주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가족들이 항의했지만 관리실의 답변은 뻔했어요. 야간에는 인력이 제한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밤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헬스장 기구 사용 순서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는데 이를 해결하는 관리실의 방식이 문제였어요. 앞으로 헬스장 사용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사용 금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만 늘어났고 입주민들은 서로를 견제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시간 넘게 써서 우리가 피해본 거야. 우리도 돈 내고 들어온 건데 왜 눈치 봐야 해?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작은 갈등들이 규칙으로만 해결되면서 입주민들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졌어요. 더 속상한 것은 가족과의 만남도 제약이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면회 시간이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손주 생일 파티에 갈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규정상 그렇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손주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편안함을 위해 왔는데 왜 이렇게 자유를 잃은 기분이 드는 걸까? 3장 순자와의 연대. 박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어요. 은자 언니, 우리가 너무 참고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돈도 적지 않게 내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지 않을래요? 뭐가 문제인지 말이에요. 두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문제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식사의 질 저하. 급식업체 변경 후 반찬수 감소, 맛 저하. 둘째, 프로그램 부실 운영. 잦은 취소, 강사 교체, 질 저하. 셋째, 의료 서비스 문제. 야간 인력 부족, 응급 상황 대응 지연. 넷째, 시설 관리 소홀. 헬스장 기구 고장 방치, 청소 상태 불량. 다섯째, 직원 서비스 질 저하. 친절도 감소, 형식적 응답. 여섯째, 과도한 규칙. 면회 시간 제한, 외출 규정 강화. 일곱째, 갈등 해결 방식. 규칙으로만 해결, 소통 부족.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네요.
우리가 기록해두지 않았으면 이런 걸 증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행동파였습니다. 은자 언니,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을 해봐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두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직원과의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프로그램 취소 공지문도 모두 보관했어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돈 내고 들어온 곳인데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혼자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는데 우리 모두 모여서 관리실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봅시다. 한 달간의 기록 수집 후 은자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를 포함한 입주민 대표 5명이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관리소장님, 저희가 정리한 문제점들을 보시고 개선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어르신들,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와 사진, 녹음 내용을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네, 저희가 한 달 동안 꼼꼼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개선이 어렵다면 저희는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당황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면 운영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르신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하지만 은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하지만 저희는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장, 퇴소와 새로운 선택. 은자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는 함께 퇴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입주 계약서에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은자 언니, 우리 어디서 살까요? 순자 씨, 우리 아이들 집 근처에서 같이 살아요. 서로 가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두 할머니는 은자 할머니의 장남 민우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작은 아파트를 각각 구했습니다. 실버타운보다는 작지만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민우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요? 실버타운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민우야, 안전한 것과 자유로운 것은 다른 거야. 엄마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까이 사니까 더 자주 볼 수 있잖아.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은자 할머니의 삶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먼저 찾아갈게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면회 시간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그래, 준우야. 이제 언제든 와도 돼. 손주들도 할머니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할머니 집이 더 편해요. 실버타운은 뭔가 딱딱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그랬어. 우리 집이 최고야. 은자 할머니는 다시 요리도 시작했고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순자 할머니와는 매일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은자 언니,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탈출한 게 말이에요. 맞아요. 편안함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몇 달 후 은자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는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실버타운 선택을 고려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어르신들, 실버타운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은자 할머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째, 의료 체계를 확인하세요.
야간과 휴일에도 의료진이 충분한지, 응급 상황 대응 프로토콜이 있는지요. 둘째, 식사 품질입니다. 2주치 식단표를 공개하는지, 조리시설 위생은 어떤지 확인하세요. 셋째, 프로그램의 지속성입니다. 강사가 자주 바뀌는지, 취소율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세요. 넷째, 직원 교육입니다. 노인 인권 교육이나 치매 친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외출과 면회 규정입니다.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강연을 듣던 어르신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기록하고 연대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5장. 새로운 일상의 정착. 은자 할머니의 새로운 일상은 실버타운에 있을 때보다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었어요. 오후에는 순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장소가 삶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구나. 주말에는 자녀들이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했고 손주들과는 근처 공원에서 놀았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가족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규칙 때문에 제한됐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가능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드라마를 봐도 되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수다를 떨어도 되고, 갑자기 외출을 해도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새 동네에 정착하면서 은자 할머니는 지역 사회와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눴어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그곳만이 내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 복지관에서는 컴퓨터 교실도 듣고 노래 교실도 다녔습니다. 실버타운의 프로그램과 달리 이곳의 프로그램들은 취소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강사들도 열정적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 같아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식사가 제공돼서 장 보는 재미를 잊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손주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 순자 할머니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규칙 때문에 자유롭게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언제든 서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은자 언니, 우리 정말 용기 있는 할머니들이에요. 맞아요. 나이 들어도 우리는 선택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두 할머니는 이제 지역 복지관에서 실버타운 선택 가이드 강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기억하세요. 편안함과 자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요. 강의를 들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겠어요. 6장. 진정한 행복의 발견. 1년 후 은자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작년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안정되고 우울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가족들도 자주 보고 실제로 은자 할머니의 혈압약도 줄었고 잠도 잘 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자녀들도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실버타운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틀렸던 것 같아요. 민우야, 안전이 전부가 아니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지. 네,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더 자주 찾아뵙게 돼서 좋아요. 은자 할머니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실버타운 전문가가 됐습니다.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곤 했어요. 할머니,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 중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관찰하고 결정하세요. 은자 할머니가 만든 실버타운 선택 체크리스트는 이미 지역 복지관에서 공식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선택 체크리스트 TOP 10 1. 의료 체계, 야간 휴일 대응 인력과 응급 프로토콜 확인. 2. 식사 품질, 2주 식단표 공개와 조리시설 위생 상태 점검. 3. 프로그램 지속성, 강사 고정률과 프로그램 취소율 확인. 4. 직원 교육, 연 2회 이상 노인 인권 침해 친화 교육 실시 여부. 5. 외출 면회 규정, 야간 외출과 가족 행사 참석 가능 여부. 6. 민원 처리, 공식 창구와 처리 기한, 피드백 시스템 확인. 7. 계약 조항, 위약금과 중도, 퇴소 사유, 운영 변경 시 보상 규정. 8. 운영 투명성, 월간 운영 보고서와 입주자 대표 회의 여부. 9. 안전 관리, CCTV 사각지대와 낙상 예방 설계, 화재 대피 훈련. 10. 관계 회복 장치, 가족 동반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 연계성. 이 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정말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은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버타운 탈출기가 아니었습니다. 70대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선택하고 행동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해주는 대로, 시설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어르신들도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은자 할머니의 선택은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안전을 이유로 어머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게 됐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수연아. 너희도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걸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요. 이제 가족 모임에서는 은자 할머니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명절 계획을 세울 때도,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할머니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요. 할머니, 올해 추석은 어떻게 하실래요? 글쎄, 다들 바쁠 텐데 무리해서 모이지 말고 각자 편한 시간에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요. 7장. 새로운 꿈과 계획. 74세가 된 은자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처럼 실버타운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상담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순자 씨, 우리 정식으로 상담소를 만들어 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복지관과 연계해서 시니어 주거 선택 상담소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년 주거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담소가 있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복지관 팀장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자 할머니의 하루는 이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즐거웠어요. 창문을 열면 보이는 작은 정원, 그곳에서 기르는 토마토와 상추들. 순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오후 티타임, 손주들이 깜짝 방문했을 때의 기쁨. 이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식사 시간, 프로그램 시간, 소등 시간까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건 자유구나. 물론 혼자 사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어요. 가끔 몸이 아플 때는 불안하기도 했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마저도 스스로 선택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완벽한 삶이란 없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삶이라면 책임질 수 있어. 여러분, 김은자 할머니와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고급 실버타운에서의 편안한 노후를 꿈꾸었지만 결국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 노년에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정해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편안함과 자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공되는 편안함이 항상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유로운 삶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대의 힘입니다. 은자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처럼 함께 문제를 정리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면 개인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넷째, 기록과 증거의 중요성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째, 실버타운 선택 시 체크포인트입니다. 화려한 외관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료 서비스, 식사 품질, 프로그램 운영, 직원 교육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여섯째, 가족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안전만을 강조하며 어르신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보다는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소통하는 관계가 더 건강해요.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7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은자 할머니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은자 할머니는 작은 정원에서 토마토를 기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만들고 있는 시니어 주거 선택 상담소는 이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만의 꿈을 키우시고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용기,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인생 이막 실버 TV였습니다.